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객관 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객관 소송이라는 말을 뭐 앞에서 이제 하긴 했는데, 소송에는 크게 나눠서 이제 누구의 이익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주관적 소송과 이거 개인의 권리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관적 소송이죠. 개인의 권리 구제. 이걸 주관적 소송이라고 그러고, 주관적 소송에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앞에서 말한 항고 소송, 행정 소송에서 항고 소송,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 공권력의 행사.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대등한 입장에서 개인의 법률상, 공법상 법률상 다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게 당사자 소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소송 또는 객관 소송, 객관적 소송이라고 그래요. 객관 소송이라고는 말을 써요. 객관적 소송 또는 이걸 갖다 객관 소송이라고 하는데, 객관 소송은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권리 구제가 아니라 뭐를 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하는 거예요? 행정의 적법성, 행정의 이 적법성 확보, 행정의 적법성 확보, 또 뭐예요? 일반 공공이익보, 일반 공공이익보, 이익보. 이게 되게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객관 소송안에는 바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기관소송이 있다. 민중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 물론 다수의 입장, 공익이라는 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민중소송에는 선거소송,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다투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보다도 공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중소송안에는 이제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어떤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됐다 이런 것은 행정의 적법성이라든가 일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있죠.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데, 그다음 민중소송 중에 이제 주민소송이 있어요. 주민소송은 이 시험에 간혹 잘 나더라고. 주민소송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 행정청에 감사를 요청해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감사를 요청해. 그걸 게을리하고 안 하고 있으면 주민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 생긴 제도예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났던 것 같은데, 한두 번. 근데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간에 그 다툼을 하는 거야. 행정기관 간에 국가 또는 공공기차 국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다시 정확하게 쓰자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상호간에 뭐라고? 권한의 전부, 그 행사, 상호간에 권한의 전부 또는 행사, 그 행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걸 갖다 이제 기관 소송이다 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건 우리가 저기가 되는 건 없는데, 민중소송은 뭐 이야기가 없는데, 기관 소송에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그거하고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건 없고, 이제 크게 이제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 또는 일반 공공이익 확보를 위해서 민중소송으로 선거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권한 전부 그 행사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거에 제기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먼저 맨 먼저 자, 먼저 이제 이 민중소송에서 민중소송. 자, 아까 민중소송은 뭐라 그랬어요? 선거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소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이게 도지사가 자기 민주당 그 국회의원 선거시키기 위해서 이 법률에 위반돼 갖고 뭐 여기 선물을 돌린다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어떻다고? 직접 자기의 뭐라고?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게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자,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자, 아까 한 그 말이죠, 그죠? 민중소송이라는 건 선거소송, 국민소송, 주민소송이 들어가는데,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동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 말이 바로 공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공익이라는 말이죠. 공익. 다른 사람,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시정을 구하게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거고, 민중소송은 자 여기 하나 또 참고로 해야 될 건, 민중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중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요건 주의해서 알아야 돼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민중소송을 제기할 자격 요건이 있어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요. 자에 하나요? 인정된다. 인정됨. 그래서 이게 특수소송이에요, 특수소송.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민중소송이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소송이 다 법률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나와야 되고, 법률에 정하는 자가 선거에 관련된 자, 피선거권이 있는 자, 또 몇 명 발의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 인정되는데 아무 때나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민중소송의 사례를 보면, 자, 제일 먼저 이제 선거소송을 볼게요.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거에 관한 소송. 제일 먼저 대통령 선거, 대통령 또는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 선거에 관한 소송. 자, 읽어볼게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뭐가 했다고? 선거가 했어. 근데 선거 효력에 부정투표를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선물을 돌렸는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는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누구라고? 선거인, 투표자 또는 정당 또는 누구요?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선거일로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피고는 누가 된다고?
피고는 선거관리위원장, 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피고가 되고 소송은 어때 제기해야 된다고?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고등법원 안 가요. 이건 대법원에 직접 제기하고 말 끝나요. 대법원에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과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읽어보면 지방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일단은 소청을 하고 소청 심사를 결정을 하고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제 소청을 먼저 소청이라는 건 행정심판이요.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또는 시도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도의 선거, 자치구, 시군구 선거, 자치구, 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하는 고등법원에 이게 또 틀리네. 지방의회는 보니까 이제 광역시는 시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은 누구야? 누구한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기초자치단체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체는 누구한테? 고등법원에 선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죠. 이거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 안 나니까 이런 것만 있다는 걸 알아두면 돼요. 자, 교육감 선거 효력에 대해서도 민중소송을 제기한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준하겠죠. 그래 광역시 자치단체에 준하니까 이 대법원에 요거에 준해서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교육감.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투표 소송. 국민투표에 대한 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국민투표를 했어. 뭐 여러 가지 헌법 개헌에 대한 결정도 있고 국민투표가 여러 번 있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 10만 이상. 국민투표는 10만 이상이에요. 10만에. 그러니까 법률에 딱 규정되어 있죠. 특별히 규정되어 있어. 법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자에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 국민투표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국민투표 소송.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 주민소송이 시험에 간혹 이제 이게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났으니까 이 주민소송을 좀 한번 잘 알아둘게요. 이게 주민소송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주민소송. 자,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부과 징수를 감사 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은 누구야? 감사 청구했어. 지방자치단체가 뭐를 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했다고? 공금의 부과징수 감사 청구. 공금 부과징수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감사 청구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지방자치단체 공금 부과징수 감사 청구를 했는데 주민은 감사 청구한 주민이
주민이 이제 소송 제기한 원고 적격이 있는 거죠. 청구 안 하면 안 되게 청구한 주민이 이제 원고 적격이 있는 거지. 주민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밑에 지방자치법 몇 조? 제 17조에 나오는 내용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이 감사 청구에 따라 공금위 지출에 관한 사항 등 공금위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공금위 부과 징수,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고는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주민 소송의 피고는 뭐예요?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뭐 이런 게 쫙 들어가겠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했어. 근데 60일이 지나도 뭐라 한다고? 감사 안 해. 감사를 끝내지 않냐. 감사 미종료. 2달이 지나도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 미종료해. 그러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민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 감사 결과가 왜 두 번 나오냐? 그거 뭐가 좀 상을 주민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불복. 예. 따른 조치 요구 불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장의 이행조치. 그 다음에 이행조치. 시장, 군수, 도지사가 감사 청구해야 되는데 그 이행조치를 했어. 이행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받아들이면 없다. 그럴 때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 취소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이 위법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변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안 나요. 다만 이제 주민소송이 뭐라는 거? 주민소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17조 1항이 나오는 거. 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뭐라고? 주민 감사 청구에 따라 공금의 부과, 그 다음에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이 법원을 대상으로 그 위법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해당 피고를 해당 도지사,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났고 이제 밑에 기출문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적 소송이 아닌 것은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기출문제 6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인 A 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 의무자인 D의 허위 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 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청구하는 소송의 유형은 그러면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중소송이 무엇이든지 이걸 읽어보고 개념을 머리에 두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민중소송의 법적 구율.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배별 법률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적위법 확인소송, 부적위법 확인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행정소송 절차를 따른다. 특별히 정한 거에는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근데 여기 이제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관소송. 기관소송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 그 다음에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이게 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있죠. 적법성 확보. 그 다음에 일반 공공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관소송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관소송도 객관소송이고 객관소송은 뭐냐? 법률에 객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률에 제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저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원고 적격도 법률에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다. 법률에 정하는 자. 법률에 정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소송에 해당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어떻게 차별되는 것만을 이제 알아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전부,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뭐라고? 기관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제2조 규정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관정 사항으로 된 소송, 권한쟁의 심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관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구별을 해보면 기관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이다. 둘째, 형식은 기관 소송은 행정주체 내부에서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감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거 행정주체 내부이죠.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주체 상호 간의 외부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감사원과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이런 식으로. 자, 헌법재판소법 제2조 4호에 보면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적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보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여기 보면은 행정주체 상호 간이죠, 그죠?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보면 그거에 대한 거 정부와 특별시 권한쟁의 심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또는 특별자치 간의 권한쟁의 심판,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간의 권한쟁의 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는 알아둘 필요 없고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죠. 두 가지밖에. 두 가지는 알아두면 돼요. 첫째.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자, 첫째는 지방의회가 뭐예요?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지방의회잖아요. 지방의회, 대전시 의회 또는 세종시 의회, 서울시 의회, 이게 이제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의 재의결. 아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뭐 조례를 제정했어. 근데 조례 제정해가지고 공포는 누가 해?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한 공포는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포를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딱 받아서 보니까 이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위법해갖고 다시 의결 심사해보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또 재의결을 해버렸어. 다시 재의결이라는 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왔어. 시장, 도지사, 군수가 딱 보니까 위법해. 이거 법률에 위반돼. 다시 심사를 해주시오 그랬더니 다시 똑같이 의결해서 보냈어. 그런 방법은 뭐겠어? 도지사, 시장도지사가. 법원에 가서 시장도지사가 여기 소송을 내는 이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법원이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뭐라고? 제소하는 경우. 이게 기관소송,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두 가지 법률이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제소할 수 있는 자도 법률에 원고적격도 규정이 돼 있어야 됐다고 그랬죠.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까 그 말이에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 왔어. 근데 조례 만들어서 오면 공포는 도지사가 해. 근데 군수가 해. 군수가 또 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군수가 해. 그런데 법률에 위반돼. 군의회에 또는 도의회에 시의회에 다시 의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다시 검토를 해 주시오 요청을 했더니 재의를 요청했더니 똑같이 해서 했으면 또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관소송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10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의결된 사항이 의결돼서 또 왔어. 또 한 사항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두 번째는 교육감과 뭐냐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반 행정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교육에 관한 거는 우리가 교육자치를 인정해줘가지고 교육감이 하고 있어요. 교육감이 교육부장이나 이제 교육부 장관이 따로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재의결. 근데 예전에는 재결이 아니지 재의결이지. 예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었어요. 심의기구 마냥 이제 교육 관련해서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다 폐지되고 지방의회로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다 해요. 그리고 교육에 관련 분야도 지방의회에서요.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이 제소하는 경우. 교육감이 제소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왔어. 지방의회에서 가만보니까 월권이고 법령에 위반돼. 교육감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오 의원님들 그랬더니 또다시 똑같은 위법한 대로 그대로 의결해 갖고 보내온 거예요. 그런 방법은 교육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교육감은 교육학에 관한 시도의 재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 이게 기관소송이에요. 기관소송.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은 지방의 재결 사항에 대해서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감이 누구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에 관한 거죠. 이 직접 재결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교육감 후에 또 이제 중앙행정기관에는 교육부 장관이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그 법령 조례를 받아서 보니까 법령이 위반되더라.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지방의 재결 사항에 대해서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제소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 지가 직접 교육감 제소를 해주시오. 아니 교육부 장관 아니면 내가 제소하겠어.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를 읽어보면, 교육감은 교육학에 관한 시도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의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 사항을 이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붙여 재해를 요구할 수 있고, 일단 재해를 요구해. 다시 의결해 주시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해를 요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시도의 재해를 요구해야 된다. 일단 교육부 장관도 검토를 해보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재의결을 요청했더니 다시 그대로 또 의결을 해서 왔어. 그러면 재결된 날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은 제4항, 재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 법령이 위반되는데 교육감이 소도 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해당 교육감에게 제소를 하시오. 교육감님 안 하시오? 그럼 내가 직접 할게요. 이렇게 직접 한다 그 말이에요. 기관소송의 규율, 기관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소송도 행정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해요.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의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많이 준용받는다 그랬죠. 틀리다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자, 지방자치법 107조 한번 읽어보면, 기관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이 딱 나와 있네. 기관소송에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기관소송은 뭐라고? 행정소송을 적용한다. 행정소송법을 적용받는다. 2항,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되는 효력은 유무, 존재 여부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행정소송법 준용한다 그 말. 준용이라는 건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2항에 규정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이 없고,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법 마지막 줄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냐, 그지? 기관소송으로서 뭐예요?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건 그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규정된 소송에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법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 아니야. 행정소송. 결국 행정소송 규정을 중요한다는 거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 했네요. 기출 문제는 저거 뭐요? 줌으로 좀 풀어도 가나? 이거 풀어보자고. 풀어보자. 자, 기출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관적 기출 문제 2013년 서울시고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은 것.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기죄. 개인의 권리고죄는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에는 선고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소송. 자,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 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답은 4번, 기관소송. 금방 탁탁 나오죠. 자, 2014년 문제 2번 지방직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 기관소송, 객관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이죠. 예방적 금지소송은 우리나라에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방적 금지소송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의무 이행 소송 인정이 안 되고 자기 의무 이행 의무 확인 소송 인정 안 되고 적극적 소송은 안 되고 왜 인정이 왜 안 되냐? 예방적 금지 소송 이런 게 권력 분립의 입장에서 그 이행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 그 행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 입장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3번 아까 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B는 납세 의무자인 D의 허위 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공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 지방세가 공금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여러분 뭘 갖고 세금 받아먹고 가지고 나라 일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타고 또 이제 집행하는 거 아니야. 이에 감사 청구를 한 주민 C씨가 60일이 경과에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60일에도 감사가 종료돼. 아까 그 조항이 나오잖아요.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60일에도 감사를 안 하고 있어. 청구하는 소송 유형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답은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이다. 거기 해설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법 17조 1호 지방자치단체인 공무원이 공금의 부과징수 등을 게을리한 경우에 주민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4번 마지막 문제. 객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국회 사무처 9급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맞지 그지? 기관소송, 객관소송,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은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제야 하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일반 정보공개 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라고? 취소소송이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그랬어. 저기 국가정보원에 가서. 그런데 정보 안 한대. 비밀 정보를 안 한다는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시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보를 좀 주시오. 안 준다. 그러면 뭐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죠? 그러니까 이번은 틀렸네. 민중소송이 아니지. 자, 3번.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헌법 재판인 뭐예요? 헌법재판소법의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국가기관 상호간의 일반 권한의 존부에 관해서는. 자,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제기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죠. 4번. 이게 답이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아닌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객관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와 관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행정감독적 견제에서 행정법규의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선거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국회 사무처의 문제네. 국회 사무처의 문제예요. 지방직 구급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국회에는 이게 민중소송이 들어가잖아요. 민소 선거소송, 대통령 선거 이 소송이 들어가니까 국회 사무처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겠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 교육위원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객관소송이다. 교육위원회는 없어졌어요. 시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객관소송이다. 교육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이제 시도의회를 상대로 맞는 거죠. 하여튼 답은 나오는데 건뜩건뜩 잘못하면 여러분이 틀릴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 국회 사무처 문제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쓸 건 없어요. 자, 하다 보니까 멀고 먼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오랫동안 이 촬영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내 강의를 계속 들어온 사람은 이게 지난 학기는 또 가을 학기는 또 학교 강의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뭐 조금씩 하다가 또 방학 때 좀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한 7, 8개월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모든 건 잘 준비됐으니까 여러분이 이 구피스 행정법 총론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마지막 멘트는 화이팅이야. 자, 여러분 수고해서 많이 했어요.